가능하지만 얘는 서로소다 서로소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수 판정법을 활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좀 더 어려운 배수 판정법도 있는데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심화 개념에 해당돼요. 자, 지워도 되겠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개념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로나는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맨 마지막 두 자릿수만 보면 돼요. 20은 사로나는 나머지가 몇 칩니까? 0이지. 그러면 그냥 나머지가 0이네? 아예 0제곱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모든 수의 0제곱 몇이다? 1이다. 자, 29. 사로나는 나머지가 몇입니까? 1. 아예 1제곱이니까 그냥 i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 녀석 67만 보면 되죠. 67. 사로나는 나머지가 몇입니까? 3이에요. i의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i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막 가로 묶어서 4제곱 기준으로 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걔는 쓰레기로 변하는 개념이야.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4n. 오, 사로나는 나머지가 0이네. 이 경우엔 i의 0제곱이라고 쓰고 1이라고 계산한다. 사로나는 나머지가 1일 땐 i라고 계산한다. 사로나는 나머지가 2일 땐 몇이 될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한다. 자, 사로나는 나머지가 3인 경우엔 i의 세제곱이 돼서 뭐라고 계산한다? 마이너스 i라고 계산한다. 이게 주기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우게 될 엄청 중요한 개념에 오메가 시리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를 보고 W의 세제곱이라고 읽으면 선생님 나가서 쓰러져 죽는다. 얘 오메가라고 읽으셔야 되는 오메가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오메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주기를 만들어내는 1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므로 얘는 주기가 몇이 될까?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합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예요. 자, 근데 3은 어떻게?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인지를 보는데 2하고 0 더해봤자 2밖에 안 되지. 그러면 2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데? 2. 그죠? 자,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야? 1. 써줄 필요 없죠. 자,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려면 1, 2, 3, 4하고 5 묶으면 되고 6 묶으면 되고 쓰레기처럼 남아있는 애는 7. 7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렇게 푸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3, 6에 18 오메가의 제곱 얘가 2이므로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따위 짓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야 이제 i의 주기성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 통해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데 되게 골 때리는 문제가 나왔어. i에 관한 식을 막 수천 개를 더하래. 자,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실제로 4,000개를 더하는 미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i는 기본 주기가 몇 개마다 존재해? 4개마다 존재하죠. 적겠습니다. 기본 주기가 4이므로 기본 주기가 4이므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한 8개를 적어놓고 관찰해보면 대부분의 문제에서 한 8개를 적어놓고 관찰해보면
문제 속의 주기를 찾기 쉽다. 항 8개를 적어놓고 관찰해보면 문제 속의 주기를 찾기 쉽다. 기본 주기가 4이므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항 8개를 적어놓고 관찰해보면 문제 속의 주기를 찾기 쉽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요,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문제가 이 앞부분에 규칙성을 가진 4개의 식덩어리를 쭉 나열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주기가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4개 말하는데 하나만 보고는 주기를 확신할 수 없잖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습관적으로 항 몇 개를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본다? 8개예요. 난 이 문제 8개는 확인 사살하고 가야겠어. 아예 3제곱 더하기 아예 4제곱 더하기 아예 5제곱 더하기 아예 6제곱 더하기 아예 7제곱 더하기 아예 8제곱 이 정도는 확인하고 가야지 라고 문제를 조금 힘들어도 재구성하세요. 얘는 되게 쉬워서 괜찮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는 8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기성에 의해서 계산하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식으로 가지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와 이만큼 4개 더 해버리니까 몇이 나온다? 0이 나오네? 그런데 그 뒤에도 또 4개 더하니까 몇이 나온다? 0이 나오네? 와 4개씩 끊어낼 때마다 0이 돼버리네? 그런데 끝이 4천으로 끝났어요. 자, 그러므로 얘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0. 4개짜리가 1000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페이지 아래쪽에 복소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는 무슨 수 더하기 무슨 수야? 허수 더하기 실수. 예, 허수 더하기 실수예요. 그래서 이 복소수에서 수학자들은 뭐가 필요했냐면요. 허수든 실수든 하나의 통일된 구조하에서 다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표현법이 좀 얘는 필요하겠다. 왜? 허수하고 실수하고 너무 다른 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표현 방법을 만들었어요. a 플러스 bi.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i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수들만 모아놓은 거지. 얘를 우리는 실수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b는 i와 관련이 돼 있는 수니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 a는 실수일까 허수일까? 실수. b는 실수일까 허수일까? 실수예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보세요. 자, bi는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i를 제외한 이 부분. 무슨 수다? 실수예요. 그래서 a, b는 모두 다 실수. 즉, 실수부와 허수부는 모두 실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당연히 복소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4. 이거 실수인데 이 4는 어떻게 표현해요? 4는 4 플러스 영아이라고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2 플러스 i는 당연히 그냥 2 플러스 4이겠죠? 그럼 8i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8i는 0 플러스 8i라고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어떤 수도 전부 다 a 플러스 bi 꼴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a 플러스 bi 꼴이 있을 때요. b가 0이 아닌 수, 0인 수부터 들어가자. b가 0인 수. 우리는 이런 수를 무슨 수라고 부르지?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b가 0이 아닌 수, 이런 수 뭐라고 부릅니까? 허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b가 0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허수야. 그런데 이 실수 부분인 a가 0인 수가 있네?
이런 수를 우리는 무슨 수라 부를까? 순수한 허수, 순허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수, 허수, 순허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위쪽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풀어보십시오. 6페이지 위에 OX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셨어요? 다 푸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플러스 루트에는 유리수이다. O예요? X예요? X지, X. 왜? 3은 깔끔한 수지만 루트에는 더러운 수예요. 깔끔한 수랑 더러운 수랑 더해버리면 그 수는 깔끔한 수가 돼, 더러운 수가 돼, 더러운 수, 무리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4는 복소수이다. 맞아요. 루트 2 마이너스 4i도 복소수이다. 맞아요. i는 복소수이다. 맞아요. 자, 루트 2 마이너스 3i는 허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7 플러스 4 루트 3i는 순허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7 플러스 4 루트 3i 얘는 순허수가 아닌 그냥 허수야.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가로가 묶여 있어서 모두 다 i의 영향을 받아 라고 나오면 얘는 순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허수 맞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복소수는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들아. 1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7 마이너스 6 루트 13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3 루트 17 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와 같은 수가 나왔을 때 이 앞대가리가 전부 다 무슨 부? 실수부가 되는 거고 이 뒷대가리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다?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건 하나의 복소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자, 그래서 4 마이너스 루트 3은 복소수이다. 다 맞지 왜? 우리가 수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복소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배울 개념은요. 켤레복소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켤레복소수. 얘기 한번 해볼까? 너희들 켤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한 켤레 들어본 적 있지? 그럼 켤레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켤레의 뜻이 뭔데? 한 쌍? 한 쌍이 켤레야? 켤레 보통 신발에 쓰지.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거야. 야, 나 이렇게 생긴 신발하고 이렇게 생긴 신발하고 나는 이 한 쌍의 신발을 신고 다닐 거야. 이러면 얘는 한 켤레가 되는 거야? 아니지. 켤레 뜻을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해 보세요. 켤레란? 비슷하게 생기고 짝을 이루는 거. 비슷하게 생기고 짝을 이루어야 돼? 그럼 비슷하게 생기면 되는 거야? 어떻게 생겨야 될까? 똑같이 생겨야 될까? 자, 똑같이 생긴 신발을 신으면 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볼게요. 자, 이런 신발인데 누가 나에게 신발을 선물해 준 거야. 똑같은 신발. 이거 신고 다녀? 못 신고 다녀? 난리 나요. 반대신. 그래서 켤레라는 말은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반대인 우리는 이런 걸 켤레라고 불러. 얼핏 보기엔 비슷한데? 아니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완전 반대야. 이런 것들에 우리는 켤레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켤레복소수에서 그 제일 중요한 반대인 건 누구냐면 허수부의 부호예요. 적어놓으세요. 켤레복소수 땡땡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 켤레복소수 땡땡 허수부의
부호만 단대. 켤레복소수 땡땡 허스부의 부호만 반대 되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우리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부릅니까?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얘네들을 서로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켤레복소수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Z라는 글자 위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요. Z바입니다. Z바로 나타낸다. 자, 허수부의 보호만 반대.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서로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기호로는 Z의 켤레복소수를 Z바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뭘 적어놨습니까? 야, 다음 수들의 켤레복소수를 요 옆에 적어봐 라고 적어놨지. 풀어보세요. 켤레복소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자, 해보자. 제일 쉬운 거, 두 번째 거부터. 3 플러스 2i의 켤레복소수는 뭐야? 3 마이너스 2i. 세 번째 거 해볼까요?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7의 켤레복소수는 뭡니까? 4i 마이너스 7. 4i 마이너스 7이에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거의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허수부의 부호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i의 켤레복소수는 몇이 됩니까? 4i 이렇게 되겠죠. 2i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2i. 그러면 4의 켤레복소수는 4가 되는 거예요. 왜? 4는 3 플러스 0i였거든? 그러면 4 마이너스 0i는 0i 굳이 써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고 이제 아래 나온 개념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개념이냐면요. 되게 친절하게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야, 이수가 실수야, 이수가 허수야, 이수가 순허수야.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주면 되게 감사하겠는데 그런 조건을 주지 않는 거야. 대신 꼬아서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미치 Z바가 Z랑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얘가 지금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자, Z바가 Z와 같다라는 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위에 좀 커닝 해가면서 얘기해봐요. Z바랑 Z랑 같대. 무슨 얘기야? Z는 실수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오, 4의 켤레복소수 쉬운 거랑 4랑 똑같아라는 구조가 어때? 일치하죠. 즉, Z는 실수일 때라는 말을요.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적어도 이 네모 박스 안에 나온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반대야. Z의 켤레복소수가 완전히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Z가 됐대. 무슨 상황이 떠올라? 순허수 떠오르지. 근데 하나 더 있어요. Z가 0이라면 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얘는 순허수일 수도 있지만 Z가 0인 경우도 배제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Z의 제곱이 0 이상이다. 무슨 얘기야? Z는 실수일 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Z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예, Z가 순허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Z의 제곱이 양수도 0도 음수도 아닌 그냥 실수일 때 이런 식으로 나왔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Z의 제곱이 실수일 때. 순허수 또는 실수에. 실수라는 건 결국 양수, 0, 뭐 음수 다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돼? 실수 혹은 순허수라는 얘기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실수 혹은 순,
허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어떤 상황이다?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뭐야? 순허수죠. 예. 순허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 선생님,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켤레복소수를 가르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자, 켤레복소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백에다가 조금 필기를 해놓으세요. 뭐 거기 여백 있죠? 그 네모 박스 위에 여백들 좀 있을 거야. 얘들아, 우선 질문부터 해보자. 너희들은 실수가 좋아, 허수가 좋아? 실수가 훨씬 좋아요. 허수 싫어. 왠지 익숙하지도 않고 싫어. 그런데 이 켤레복소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켤레복소수끼리는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제목 있지? 켤레복소수 있지? 요 위로 화살표 빼서 켤레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라고 조금 적어 놓으십시오. 켤레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 자, 확인 사살 해보도록 할게요. 옆쪽에 여백 있죠? 여백 요 옆에 막 사이에 켤레복소수 뭐 이런 거 붙은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자. 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었어요. 이 녀석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켤레복소수 두 개를 더해버릴 거야.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예. 이거는 무슨 수다? 실수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얘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요,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이에요. 자,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 볼게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자, 합차 공식의 곱셈 공식이므로 어떻게 풉니까? 요 앞에 오는 두 수끼리 곱해서 적어줍니다. a의 제곱. 그리고 뒤에 오는 두 수를 이렇게 곱해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b의 제곱, i의 제곱이 나와요. 그런데 i의 제곱은 몇인데? 마이너스 1이지. 결국 얘는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요. 근데 a, b 모두 실수였잖아.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항상 무슨 수이다? 실수이다요. 즉 켤레복소수끼리의 덧셈, 더 많이 사용되는 곱셈은 바로 허수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아래쪽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중요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예.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은 분모의 실수하에 기여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연습해두자.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은 분모의 실수하에 기여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연습해두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었던 걸 여기 적어놨네. 합차 공식이네. 그러므로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bi의 제곱인데 a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은요, 음수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막 적어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은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아. 근데 이 곱셈 하나 하면서 매번 이따위로 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과 끝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든 상관이 없어. 얘 실수부 A고 얘 실수부 B지. 혹은 뒤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하면 얘 실수부 A고 얘 허수부 B, 마이너스 B지. 상관없어요. 그냥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을 하면 되겠구나.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을 앞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하건 뒤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하건 답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이네. 얘는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야 라고 빠르게 계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렇게 딱 봤어.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이네. 판단 들지? 그러면 얘 실수, 얘 허수부. 그러므로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5네? 그냥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켤레복소수의 실수부의 제곱은 9, 허수부의 제곱은 16, 굿이네. 실수부의 제곱은 25, 허수부의 제곱은 36.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한번 우리 같이 정리해보자. 와, 얘 분모가 가만히 보니까 허수네? 아, 맞아.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은 분모의 실수와에 기여한다고 했어. 그러므로 나는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줄 겁니까? 1 마이너스 2i를 곱해줘서 실수하에 기여하셔야 돼요. 1 마이너스구나. 1 마이너스 2i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럼 분모는 막바로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니까 암산하면 몇? 암산하면 5. 이 정도는 암산되죠.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전개해주세요. 이렇게 전개하면 3.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6i.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i.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8i의 제곱. 근데 i의 제곱은 몇으로 바뀌어?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결국 얘는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i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우리는 분모의 실수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